약 안 먹고 괴로워하면서 살기보다 그냥 약 먹고 행복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 같은 어려움 있으시면 자꾸 단약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고 치료를 미리미리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 진료를 실제로 경험하셨던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면 상담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지원 이유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담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포기보다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제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 스스로 제약을 많이 걸었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조현병인 걸 알면 저를 피할 것 같아 스스로 움츠리게 됐어요. 항상 회피하려고만 하고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이번 기회에 당당히 나서고 싶어요 라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오늘의 주인공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진짜 멀리서 네. 오셨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나 씨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미나 씨께서는 조금 어떤 증상으로 언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나요? 네,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망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나 된 일인가요? 15년 정도. 15년 정도. 15년 네. 전에 네. 있으셨던 일이군요. 네. 네. 소리가 뭔가 나랑 관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갈 때요. 네네. 어떤 분이 헛기침 소리나 한숨 소리를 내면 저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관계 사고 그리고 혹은 관계 망상이라고 해요.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수준이면 관계 사고고, 그리고 나한테 하는 게 확실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나를 알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면 관계 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저 사람 나한테 한 게 확실해 라는 확신이었을까요? 당시에는요.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의심한다기보다는 저거는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게요. 그럴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화가 나고 화가 났었어요. 그렇죠. 화가 났다는 건 기침이나 한숨을 쉬는 것들이 뭔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병원을 찾으셨던 거는 언제쯤이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요. 네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치료를 받으셨군요. 그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진료를 그때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때는 외래 진료를 계속 보셨을까요?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하셨을까요?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그거 불안이 와가지고. 지금 좀 네. 불안하시죠? 네. 네, 네네. 잠시만요. 괜찮아요. 네. 천천히 심호흡하시고요. 네,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부담스러우시죠? 저희 오늘 저희가 팟캐스트 촬영부터 지금까지 네. 되게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시간 많거든요. 음. 물론 또 버스 타고 가셔야 되지만 너무 그냥 천천히 마음이 네,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음. 잘하고 계세요. 많이 긴장되시죠? 저희는 아직도 긴장해요.
진짜 여러 번 찍었는데도 네, 물 좀 따뜻하게 해서 드릴까요? 네. 네 물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준비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형이랑 나랑 처음 유튜브 했을 때 생각난다. 조명도 있고 막 카메라 보고 해야 되니까. 네, 맞. 그러면 이어서 저도- 제가 질문. 네. 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네. 처음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뭐 외래 치료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입원을 혹시 하셨었을까요? 네, 입원 치료했어요. 아, 입원 치료를 하셨군요. 그러면 개방병동으로 아니면은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폐쇄병동으로. 아, 폐쇄병동으로 입원 치료를 네. 하셨어요. 그 입원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되게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음, 환자분들도 편하고 음. 그 폐쇄병동인데 그렇게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흔히들 폐쇄병동 하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 혹시 미나 씨도 그런 좀 걱정,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좀 실제랑 달랐던 거예요? 저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아, 처음부터 음. 없으셨구나. 네. 근데 아마 밖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서 맞아. 네, 오히려 좀 입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스스로 입원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입원을 네. 하셨던 거죠. 네. 그러면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됐어요. 네, 네. 길게 하지는 않으셨군요. 음.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 2주간의 치료를 통해서 네.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음. 화도 줄어들고 음. 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입원하시면서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셨고, 그럼 퇴원하고 나서는 어떻게 치료를 이어가셨을까요?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요. 음. 한 번 가고 안 가고 또 그 뒤로도 많이 치료를 받다가 안 받다가 마음대로 단약했다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그러신 경우 사실 워낙 많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어떤 마음에 네. 이런 단약 혹은 치료 중단이 좀 반복되었던 걸까요? 제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약을 먹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약으로 인해서 증상이 편해지면 되게 편한데도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동시에 뭔가 약이 나를 통제하는 느낌, 약에 내가 조절되는 느낌에서 벗어나서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맞아요. 만한 생각인 것 약에 의존한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음. 하게 되죠. 민아 씨 같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혹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있는데요. 음. 그때도 2주 입원하다가 납병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입원했었어요. 네. 납병원 치료를 받으신 거군요. 네. 아마 납병원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예, 외래 치료하면서 집에서 음. 왕래하면서 음. 환자분들과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음. 밖에도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학교 같은 곳이죠. 쭉 계속 입원을 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돌아오고 다시 아침에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그 안에 여러 프로그램 어떤 교육들을 이제 하는 그런 사회재활 치료 어떤 시스템인데요. 그 납병원 6개월은 좀 어땠어요? 잘 한우분들과도 잘 지내고요. 약도 잘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네. 6개월 후에는 조금 마음이 달라지셨을까요? 네, 그래서 단약을 또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최근 4년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네. 저희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단약도 자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약물 치료, 정신과 치료 외에 다른 치료도 시도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상담 네. 치료, 한의원, 최면 이것저것 해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험들은 좀 어떠셨어요?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상담 치료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편안해지기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제 힘으로 중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치료가 끝까지 안 됐고요. 한의원에서 최면 치료를 병행했는데 최면이 안 들어서 제가 또 그만두고 멋대로 그랬어요. 저희 최면 동영상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아마 저희 멤버 셋 중에도 그때 최면에 걸릴 만한 눈동자를 가진 분은 오동훈 선생님밖에 없었죠. 네. 맞아요. 네, 최면 실제로 많이 안 걸립니다. 뭔가 기대하셨던 치료는 또 아예 시작조차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4년은 꾸준히 받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전과 다르게 좀 어떤 점에서 이렇게 4년 동안은 꾸준히 하실 수가 있게 됐던 걸까요? 단약 없이. 네. 그 약을 이제 안 먹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단약하면 다시 증상이 안 좋아지고 네. 예전처럼 주변에 대해서 계속 의식을 하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화나고 네. 좀 이런 게 반복이 되셨던 거군요. 네. 치료를 받으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가라앉으니까 네. 꾸준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말이 쉬워 4년이지 4년 동안 계속 치료받는다는 거 빠뜨리지 않고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과거에 그만큼 힘드셨기 때문에 음. 네, 지금 치료 지속하실 수 있으신 거죠. 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자, 치료를 어쨌거나 꾸준히 또 받아오셨는데 물론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좀 아쉽다라고 느끼신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만족스럽지 네. 못하다. 아쉬웠던 점은 없고요. 제가 말을 잘 안 해가지고 그게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요. 아쉬웠다기보다 제가 스스로 말을 안 한 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하면은 네. 그래도 또 더 이야기가 이렇게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으신 게 네. 네, 아쉬우셨을 것 같고요. 그 진단은 좀 언제 어떻게 받으셨던 거예요? 최근 4년에 받은 거는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가벼운 진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시엔 좀 어떠셨어요? 그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원래가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다들 힘들었는데 진단이 뭐가 안 나와서 답답했는데 오히려 괜찮았어요, 듣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까지는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셨다가 오히려 진단이 딱 나오고 나니까 좀 해결되고 좀 답답한 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진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무겁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명확해지면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하면 되겠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게 좀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오히려 그렇게 네. 진단이 되셨기 때문에 좀 꾸준히 치료 받으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이런 병으로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는 안 했고요. 가족들한테만. 가족들한테만. 혹시 이렇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그냥 치료 받으라고 음. 덤덤했어요.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사실은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도 흔치는 않으세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리가 없다. 음. 그래서 다른 곳에 가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네, 맞아요. 진단 자체를 부정하시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 치료 같은 것들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본인도 그러시고 가족들도 치료에 협조적이신 게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사실 주변에 누가 없기도 하고요. 그 알려지면 좀 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알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저희도 굳이 이런 것들을 오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저도요. 숨기고 사는 거 아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것 뿐이다. 친구 사이에 걔가 무슨 병 앓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다들 그냥 비밀은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셔도 된다라고 더 많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면 주변에 알리기도 좀 부담이 있으셨는데 여기 나오시는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로 결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그냥 회피하는 성격인데 생각이 지금 안 나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든지 아니면 스킵하든지 할게요.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 네, 그러게요. 네. 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죠. 4년 동안은 이제 약물 치료 쭉 해오시고 병원 잘 네. 다니고 계시는데 진료 후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화도 가족들한테 많이 냈는데 줄어들고요. 생각도 많이 좋아져서 제 증상을 생각하는 게 좀 줄어들고. 네. 그렇다면은 진료를 받는 이 시점에도 좀 남아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그 생각은 안 사라져서요. 처음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완치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도 일상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과연 진짜인지 나의 병으로 인한 생각인지 확신은 좀 안 되는 상태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혹시 지금도 그냥 네. 지내시다가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거나 한숨 쉬거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그게 뭔가 미나 씨한테 보내는 사인 같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아, 최근에도 좀 그런 적이 있으시군요. 네. 근데 이전보다는 조금 횟수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 횟수도 줄어들고 음. 그 의심도 덜하고. 그 세기도 네. 감독. 세기도 좀 줄어들었다. 네. 그래요. 그 지금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힘든 증상들로 인해서 좀 일상생활 하기에 좀 어려웠던 게 있다면 그래서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예,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시니까 네. 내가 진짜 좋아졌어요 라는 걸 우리가 말이 아니라 진짜 이런 행동의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덜 힘드시니까 나가실 수 있는 거고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좀 저희가 하게 됐었는데 치료 외에 혹시 마음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 오랫동안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한 거라서요. 그 일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일을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도 일한 건 없는데요. 그 부모님이 제가 어디 가서 일 못하니까
도와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이 일은 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사람도 계속 만나고요. 아, 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서. 맞아요. 규칙적으로 좀 생활하게 되는 예. 점도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겁내지 않게 되시는 부분도 도움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과정이 자존감을 좀 지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까지 이제 미나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나 씨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언니도 천식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요. 언니도 먹고 싶진 않지만 먹어야 된다고 약 안 먹고 괴로워하면서 살기보다 그냥 약 먹고 행복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저 같은 어려움 있으시면 자꾸 단약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고 치료를 미리미리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을 드시는 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 약을 드셔서라도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드리는 말보다 직접 경험하셨던 미나 씨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정말 100배는 힘이 실릴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미나 씨가 경험하신 증상, 아까 저희가 관계사고, 관계망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와 일견 관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왠지 나한테 보내는 어떤 사인이나 신호인 것 같고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은 병원 진료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진단을 받게 된다면 꾸준하게 약물 치료 하시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또 1화 보셨죠? 네. 뇌 퀴즈. 그게 예스라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쓰시겠죠? 네, 1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상식 퀴즈를 드리고요. 맞추시면은 소정의 금액이 들어있는 스타벅스 카드를 드리고요. 틀리시면은 어디 이제 버렸어요? 네. 안 보여. 저희 추억의 베스트셀러인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신질환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 호르몬의 불균형이죠. 우울증의 경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같은 질환들의 경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생긴다. 이 호르몬은 뭘까요? 도파민. 오, 정답입니다. 저 지금 김종우 선생님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와,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야? 네, 이거 진짜 미나 씨가 살려주신 거예요. 치료를 길게 그러니까. 받으시고 납병원까지 수료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즐거웠고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제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지원 동기에서도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용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미나 씨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팟캐스트 컨택트 코너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코너는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나 씨 이야기와 함께한 대면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 내담자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